안녕하세요. 쏙부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기업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만 하여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갈 텐데요. 휴대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LG도 결국 모바일 사업부를 접는다는 거 보면 회사 운영이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장사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지 맘대로 장사하다가 딱 걸렸던 가게들을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하게 주작하다가 딱 걸려서 떡락한 회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니콜라입니다. 이름만 보면 어떤 회사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니콜라 테슬라에서 니콜라만 떼와 회사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테슬라와는 완전히 다른 회사이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바로 수소 하이브리드 트럭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승용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운행을 하는 트럭들이 더욱더 하이브리드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나 미국은 하루에도 수백 킬로를 매일 운행하는 것이 일이다 보니 연료비를 훨씬 아낄 수 있는 수소 트럭이 나온다면 대박은 기정사실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첫 제품으로 니콜라 1을 발표하는데요. 그 누구도 트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었는데 블룸버그에서 결국 껍데기뿐인 가짜임을 밝혀내자 진짜라고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니콜라 베저 역시도 CG 이미지만 공개하고는 예약을 받았는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저를 발표를 한 것이다 보니 사람들은 급조한 차량이 아닌가 의심을 하였고, 역시 설계조차 없는 디자인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참 디자인은 예쁘긴 하네요. 지속적으로 실체가 없다는 공격을 받자 2018년에는 처음으로 트럭이 진짜로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기존보다 무게는 40% 가벼우면서 용량은 2배인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꽁꽁 숨겨놓고 보여주지 않고 있고, 공장 역시도 부지를 공개했지만 한 유튜버가 공장이 텅 빈 공터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했고, 연료가 되는 수소 역시도 태양광으로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 발전 시설에 가보면 태양광 패널도 없는 등 엄청난 의혹을 삽니다.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자 트레버 밀턴 CEO는 인터뷰를 통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을 안티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는 작년에 우회 상장 방식으로 나스닥에 상장하는데요. 5일 만에 2배 이상의 주가를 기록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현대차는 물론이고 포드의 시총을 뛰어넘기까지 합니다. 잠시 조정을 하긴 했지만 GM과의 협력 보도까지 나오면서 드디어 공장이 생긴다는 희망에 40%가 다시 뛰는 등 고공행진을 하는데요. 현대차와 손을 잡자며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역시 니콜라는 진짜라며 제발 좀 믿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작년 9월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곳에서 통화 녹음, 이메일, 사진 등의 증거와 함께 배터리와 수소차 기술과 관련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순식간에 주가는 곤두박질 쳤으며 2018년 공개한 트럭 주행 영상 역시도 자체 동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약간의 내리막길을 굴러서 내려온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자 니콜라는 우리는 움직인다고 표현했지 스스로 달린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는데요. 결국 진짜로 작동하는 트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가는 완전히 곤두박질 쳤고 니콜라에 투자했던 한화에너지 역시 손해를 보았으며, 결국 GM 역시도 니콜라와의 기술 제휴를 취소하였고 트레버 밀턴은 회장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런데 수소 담당 디렉터는 하와이에서 건설업을 하던 트레버 밀턴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나 춘공갱을 선사하였고, 트레버 밀턴이 이전에도 했던 사업들이 빵집 마냥 부풀리기만 하고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데다가 성범죄 고소까지 당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니콜라는 니콜라 1, 니콜라 2, 니콜라 3, 니콜라 베저 총 4종류의 트럭 종류와 4인승 ATV인 니콜라 NZT, 군용 ATV인 니콜라 렉리스, 전기 제트스키인 니콜라 웨이브를 발표하긴 했었는데요. 신차 공개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이 중에 한 대라도 제대로 출시되는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루이싱 커피입니다. 2017년 중국에서 만든 커피 전문점인데요.
자금성의 1호점을 개업한 이후로 중국에 4천여 개의 점포를 개점하는 등의 어마어마한 확장세를 기반으로 2019년에는 나스닥에도 상장합니다. 개점 당시 루이싱 커피는 스타벅스를 잡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커피 가게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라떼 무료 쿠폰을 뿌리는 등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중국인들을 사로잡습니다. 가게 내부는 뭔가 블루보트를 닮았고 로고는 흑당 버블티 전문점 더 엘리와 묘하게 닮았으며 메뉴는 스타벅스와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할인 덕분에 판매는 많이 될지언정 오히려 손실액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루이싱 커피는 커피 브랜드가 아니라 자기는 IT 기업이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모든 결제를 모바일 폰으로 하고 배달과 픽업만 하는 매장으로 포지셔닝하는 등 나름 4차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벅 바리스타를 기본 연봉에 두세 배 올려서 영입하기도 했었다는데요. 국내에도 스타벅스 대항마로 소개되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루이싱 커피의 이름을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루이싱 커피는 머디 워터스라는 헤지 펀드 회사에 의해 실상이 폭로됩니다. 이 머디 워터스라는 회사는 잘 나가는 중국 기업들을 공매도하면서 부정행위 등을 폭로해 돈을 버는 회사인데요. 주가 폭락에 베팅을 한 후 비리를 밝혀내는 방식의 영업 방식을 사용합니다. 머디 워터스는 89페이지짜리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는 영수증과 루이싱 커피의 CCTV 자료 등을 분석하여 루이싱 커피의 일평균 판매량과 평균 판매 가격이 약 69%와 12%씩 허위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총 3,800억의 엄청난 매출이 포장되었다고 밝힙니다. 루이싱에서는 회계 조작 의혹을 반박했지만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폭락했고 나스닥에서도 퇴출됩니다. 그리고 2,00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지만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루이싱 커피를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모뉴엘입니다. 모뉴엘은 2007년 세워진 컴퓨터 회사인데요. HTPC 쪽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서 80% 이상을 수출한다고 알려진 강소 기업이었습니다. 특히나 모뉴엘의 케이스는 굉장히 예쁘게 잘 뽑히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쿨러와 케이스로 유명했던 잘 만드는 남자들 잘만테크도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가 만든 올인원 PC를 출시하는 등 나름 실험적인 컴퓨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뉴엘에선 로봇 청소기를 개발하였는데요. 클링클링이라는 모델은 소지섭을 동원한 CF까지 찍었고 드라마에도 공격적인 PPL을 하고 홈쇼핑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 집 창고에도 클링클링이 있습니다. 2억 불 수출의 탑은 물론 CES에서도 상을 받는 등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주었고 빌 게이츠도 주목한 회사라는 뉴스가 뜨면서 모뉴엘은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의 아이콘 비슷하게 되어갔는데요. 모뉴엘은 정말 실험적인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2009년에는 4,500만원짜리 순금 주얼리 PC를 백화점 명품관에 전시하기도 했었고 청각 장애인 아기 돌보미 시스템, 스마트 식물 관리기, 스스로 이동하는 공기청정기 등도 발표했지만 참신하긴 해도 팔리지는 않아서 돈이 없었는지 2014년 어느 날 갑자기 모뉴엘은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수출한 완제품을 현지에서 분해하여 다시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았다는데요. 그러면서 뇌물까지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았던 대출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현금이 없던 모뉴엘이 수출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며 법정 관리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만원짜리 제품을 250만원짜리로 속여서 3조 원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불리기도 했다고 하니 정말 여기도 빵집을 했어야 하나 봅니다.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잘 팔리는 줄 알았던 HTPC도 허구였던 것입니다. 실제 모뉴엘에 재직 중이던 한 블로거는 내부 직원인 너네가 정말 몰랐어? 라는 질문에 알았다면 누가 다녀요? 라는 답변을 쓰기도 했고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만큼 벌었어?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모뉴엘은 파산했고 대표 등 3명은 모두 구속되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역시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뇌물 8억으로 3조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져 특가법으로 추가 기소를 당합니다. 잘만테크도 상장 폐지를 당했지만 그래도 다시 어떻게든 살아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850억 원을 대출해줬던 우리은행의 한 16년차 계약직 직원은 아무리 쇼핑몰에서 찾아봐도 모뉴엘 제품을 찾아볼 수 없어 회사의 대출 회수를 주장하여 돈을 지켜 정규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돈 벌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요. 그래도 정직하게 벌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